안녕하세요. 저는 06학번 졸업생으로 현재 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 윤석중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시고 계실 텐데요. 이번 특강을 계기로 비록 온라인이지만 후배님들을 만나게 되어서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 대면으로 만나지 못해서 못하는 아쉬움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학과장님과 함현숙 교수님께서 남자 후배님들을 위한 강의를 제안하시고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래전에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했던 한 사람으로서 그 시간들을 되돌아봤을 때 느꼈던 점과 또 아쉬웠던 부분들을 공유해드리면 후배님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저의 이야기가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남자 간호 학생들만의 특강이라 조금은 좀 편하고 가감 없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이 많이 부족하고 좀 지루할 수 있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09년도에 안산일대학교를 졸업하고 부천 성모병원에서 신경외과 중환자실과 내시경실에서 3년 정도 근무하였고요.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직 후에 내과 중환자실을 거쳐서 현재는 내시경실에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점점 남자 간호사가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이런 비슷한 질문이 많아서 좀 많이 놀랐는데요. 간호사의 일은 남녀 구분이 없고요. 똑같이 남자, 여자 똑같은 간호사의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전에는 남자라는 희소성 때문에 특수 파트에 많이 배치되곤 했었는데 요즘에는 남자 간호사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병동에도 많이 배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10학번 권하윤 후배도 세브란스 병원 병동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군대 전역 후에 간호과를 다시 입학했지만 동생들을 봤을 때 본인이 선택한 진로에 대한 확신이 없고 마음을 잡지 못하는 친구일수록 오히려 군대를 더 빨리 다녀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역 후에 진로를 바꾸는 친구들도 많았고요. 마음을 잡지 못하는 친구가 군대를 다녀온 후에 학교 생활을 착실하게 해나가는 친구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쩌면 빠른 판단이 본인의 인생을 허비하는 시간을 좀 줄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의무병이나 간호장교를 다녀오는 것은 병원의 생활에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도 국군병원 같은 곳에 가야 가능한 일이고요. 다녀온 친구들을 많이 봤을 때는 병원 생활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를 졸업하고 간호과를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첫 취업을 28살에 했고요. 남자는 군대를 다녀오는 시간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의 나이는 크게 영향을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나이는 영향을 미칠 것 같기도 한데 하지만 그 나이를 커버할 수 있는 자신만의 큰 강점이 있다면 본인이 꿈꾸는 병원에 도전해 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취업과 부서 이동과 이직을 모두 경험했지만 아무래도 처음 입사해서 간호사로서의 업무를 시작할 때가 가장 어려웠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공부해야 할 것은 많고 일은 익숙하지 않고 또 저는 중환자실이었기 때문에 그 중환자실의 특성상 굉장히 옵세하고 무서운 선배들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나 때문에 환자가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저는 누님이 둘이 있고 중고등학교를 모두 남녀공학을 나와서 여자들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시간이 많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간호사의 세계는 그거와 별개로 굉장히 좀 복잡하고 답이 없는 문제를 계속 풀어나가야 하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그 답답함. 여자가 절대 다수인 간호사 사회에서 소수파인 남자로 산다는 것,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여자 선생님들의 그 여성에 대한 그런 특성이 있잖아요. 남자랑 다른. 이게 정말 많이 다른 거예요. 여정의 그런 다수인 그룹의 안에 속해서 뭔가 헤쳐나간다는 것 자체가 일단 소수다 보니까 자리 잡지 않은 곳에서 뭔가 발버둥치는 느낌? 거기서 정말 인내도 해야 되지만 위에서 누군가가 잘 끌어주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은 정말 신세계였던 것 같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은 많은 간호학생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병원 생활을 과연 잘할 수 있을까일 텐데요. 그러면 어떤 간호사가 병원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똑똑한 간호사도 좋고 일 잘하는 간호사, 아니면 이쁘고 잘생긴 간호사. 물론 옆에 블랙핑크의 제니나 박보검이 서 있다면 저 같으면 업고 다니면서 일을 가르쳐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싹싹한 후배인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좀 간호의 일을 함에 있어서 좀 센스가 있는 간호사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신규니까 적극적인 뭔가를 배우려 하는 적극적인 태도는 기본으로 갖춰야 되겠죠. 저는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저도 시간이 지내보니 이런 후배들이 이뻐 보인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거고요. 말 한마디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후배를 아무래도 한 번씩 더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더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솔직히 우리 남자 간호사들은 자존심 빼면 시체죠. 그러나 병원에서는 내가 제일 막내라는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되고, 실제로 저희가 진짜 입사하면 저희가 제일 막내입니다. 남자들이 취업을 했을 때 분명 나보다 나이 어린 선배가 많을 겁니다. 지금은 안 그러실 것 같지만 나이 어린 선배가 날 태웠다고 기분 상한 마음을 행동이나 얼굴에 내비치시는 분들이 분명 있으실 거예요. 뒤에서는 이런 해도 괜찮지만 절대 앞에서는 기분 나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한참 일 잘하는 2, 3년 차의 동생 같은 선배들을 적으로 만들면 진짜 답이 없어요. 특히 간호사들의 세계에서는 한번 사이가 틀어지면 그걸 풀어나가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본인보다 나이가 더 어릴수록 오히려 더 깍듯하게 선배 대접을 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천 성모병원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쯤 이제 어느 정도 일도 익숙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괜찮고 하면서부터였는데요.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현실에 안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1, 2년의 시기를 버티고 이제 막 병원에 적응하려고 할 때 또 어딘가를 가서 일을 새로 배우고 시작한다는 것이 정말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학생 때부터 그냥 막연하게 큰 병원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고, 부천 성모병원에서 일을 할 때도 좀 더 좋은 의료 환경과 내가 행하는 간호에 대한 좀 더 높은 보상을 받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직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야기가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딱 3가지만 준비되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대학병원이나 원하는 병원으로 이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힘든 시기를 이겨낸 2, 3년간의 경력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힘든 시기를 성실하게 버텨온 시간이 나를 말해주는 가장 큰 스펙이 됩니다. 왜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아는 남자 선후배를 봤을 때 입사 후 3년 정도가 지나고 간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5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신 질문에 소방직, 교정직, 간호장교 이런 질문들을 물어보셨는데요. 그것도 어느 정도 임상 경력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첫 직장에서의 사직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힘이 들더라도 조금만 버티면 이직을 위한 엄청난 스펙이 쌓이는 겁니다. 둘째로는 도전하려는 마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이제 막 적응을 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은데 그것을 버리고 어딘가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좀 더 좋은 의료 환경에서 일한다는 것은 정말 도전해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때문에 첫 직장이 본인이 목표로 했던 병원이 아니었다면 현실에 안주하지 않길 바라고 처음 마음에 품었던 병원을 잃어버리지 말고 꼭 간직하며 일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 목표로 하는 병원의 정보입니다. 공고는 언제 나는지,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병원의 중축 계획이라던가 새 병원의 개원 등의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병원을 예로 들어보면 신촌 안병원과 용인 세브란스 병원을 개원할 때 엄청난 간호 인력을 채용했는데요. 앞으로 송도에도 세브란스 병원이 설립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분명 많은 간호 인력을 채용하게 될 겁니다. 이런 정보로 자신이 원하는 병원을 공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간호사 생활을 하면서 두 가지 정도 기억나는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천 성모병원에서 한 1년 반 정도가 지났을 때 제가 시니어 선생님과의 약간의 충돌이 있었는데요. 제가 시니어 선생님에게 이분이 인계를 드리고 나서 정말 사소한 걸로 계속 시니어 선생님이 저를 태우시고 약간 자존심을 계속 건드리시는 상황이 이어졌는데요. 제가 그걸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욱하고 박차고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아마 가장 큰 고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음날 바로 가서 저는 그 시니어 선생님에게 사과를 드렸고 그 선생님도 어느 정도 좀 많이 놀라셨던 것 같더라고요. 아마 윗선생님들도 남자 간호사가 처음이기 때문에 서로가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생각나는 또 하나의 기억은 세브란스 병원 내과 중환자실에서 근무 중일 때 레지던트가 자꾸 저를 포함한 간호사 선배들에게 반말로 지시를 하고 막대하는 행동들이 잦아지면서 한날은 제가 참지 못하고 의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내 직속이 아니니까 우리한테 좀 조심해 달라, 이런 얘기를 제가 했는데요. 물론 제가 이렇게 직접 나섰던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었지만 저희는 자존심이 센 남자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간호사들이 불리한 대우를 받을 때 한 번쯤은 우리가 나서서 목소리를 한번 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두 가지 정도 해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해드리는 이야기는 저도 그렇게 하지 못했고 저도 늦게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병원에 취업하기 위해 현재 많은 스펙을 쌓기 위해 노력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스펙 물론 중요하지만 취업을 위해서 보여지는 외적인 스펙 말고 자신의 내면을 좀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리고 본인만 알고 남이 볼 수 없는 그런 자신의 내력이 강해지는 스펙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부터라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많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상황을 겪을 때 자신에 대한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다시 자신이 마음을 정리해서 건전한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이 분명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행복한지, 뭘 하고 싶은지, 뭐가 싫은지를 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자신을 위한 사색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힘든 병원 일을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그 원동력이 내가 입은 가정일 수도 있고 동기, 멘토, 또 업무 중에 느꼈던 보람된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다양한 경험들로 하여금 자신의 내력을 좀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경험은 오히려 간호와 관련된 일이 아니면 더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어 병원에서 힘들게 지금 일하고 왔는데 발 마사지 봉사활동하러 가기 싫잖아요. 지금 제 주위에서 행복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병원 생활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 유튜브로 음악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수상스키 아마추어 부분에서 우승하시는 분들도 있고, 글을 써서 책으로 출판하는 사람도 있고요. 연극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를 포함한 간호사들을 보면 한 곳에 너무 몰두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여러 분야에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힘든 병원 생활이나 취업하는 데 있어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병원에 취업하고도 몇 개월 만에 그만두는 친구들이 정말 많은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는 걸. 여러분들은 모두 다 잘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첫 직장에서의 사직은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하고 기죽지 마시고 너무 감정을 쏟아부으면 금방 지치기 때문에 간호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 어느 정도는 나의 감정을 좀 배제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후배님들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길 바라며 해드리고 싶은 말은 많지만 나중에 또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중에 수술실 간호사에 대해서 여쭤본 분들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술실에서 일하고 있는 저희 동기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후배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부천성모병원 비뇨기학과 전문간호사로 근무 중인 06학번 김동현 간호사입니다. 이번 재학생 특강 부탁을 받고 어떤 이야기를 드려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미 유튜브나 SNS 등에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제 동영상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진료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부천성모병원에 2009년도에 입사하여 4년간 ICU 근무 후 현재 비뇨기학과 전문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수술방에서 집도의와 함께 수술을 어시스트하는 간호사를 SA, 그리고 병동 및 외래에서 전공의를 대신하여 일을 하는 간호사를 PA라고 하는데요. 저는 현재 이 SA와 PA를 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SA가 하는 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SA가 하는 일은 의사의 업무를 일부 위임받아 수술 보조, 환자 교육 등을 수행하고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체계적인 교육 과정이 없어서 선임이나 의사에게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현행법에서는 위임한 의사와 업무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전담 간호사가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법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서울성모에서 SA 간호사가 고발되어서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다음은 제가 생각하는 SA의 장점, 단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SA의 장점은요, 우선 상근직이기 때문에 그런 상교대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 없고요. 주로 의사와 업무를 보기 때문에 소위 태움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제 부서에서 제가 최고 참이기 때문에 태움도 당연히 없고요. 태우지도 않습니다. 또 이게 남자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합이 잘 되고요. 특히 이제 저희 병원은 SA 및 병동, 응급실, 중환자실 등등 포함해서 남자 간호사가 토탈 40명 정도 되기 때문에 되는데 1년에 한 번씩은 저희가 워크숍을 하고요. 비교적 단합이 잘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단점인데요. 일단 단점은 수술이 끝나야 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퇴근이 늦어지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세이하고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에세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업무량이 좀 많습니다. 업무량이 많고 또 그 정도고, 제가 개인적으로 에세이를 추천하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전에 얘기한 그 에세이의 장점은 말씀드렸다시피 에세이를 추천드립니다. 뭐 기회가 있으시면 에세이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뭐 가장 궁금해하는 연봉인데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2년 전부터 그 서울 성모하고 연봉이 이렇게 같아졌습니다. 그래서 상근직 기준으로 확인해 본 결과 한 4,500 정도, 상근직 기준으로 4,500 정도고요. 물론 뭐 나이트를 타면 더 많이 받겠죠. 더 많이 받고 뭐 근무지에 따라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사실 이런 뭐 동영상으로 하는 건 처음인데, 뭐 사실은 제가 대면으로 해서 뭐 간단하게 얘기하고 뭐 술도 한잔 하면서 하는 걸 원했는데 이렇게 돼서 정말 아쉽고요. 제가 또 이게 일을 하면서 중간중간 찍다 보니까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국식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산의대학 간호과 재학생 여러분, 먼저 간호과 학술제를 축하드립니다. 저는 2008년도 졸업생 이은화라고 합니다. 저는 2005년도에 35살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로 간호과를 입학하게 되었고, 교내 글로벌 프로그램인 해외 인턴십을 통해서 2006년도에 4개월간 미국 테네시주에 있는 칼슨 뉴만 대학의 해외 인턴십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조금은 늦은 나이로 간호과를 입학한 동기는 해외 봉사라던가 보건교사를 꿈꾸며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미국에서의 인턴십이 저의 모든 계획을 뒤덮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간호학생의 실습은 바이탈 사인을 측정하고 간호사님께 보고하는 정도의 수행이 전부였는데, 미국에서의 간호학생의 역할은 그보다 좀 더 광범위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간호학생도 IV 라인을 잡거나 인슐린 주사를 주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는데, 간호학생이 주사를 줄 수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환자들의 태도가 저를 더 놀랍게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대부분의 환자들은 신규 간호사들조차도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데, 미국의 환자들은 긴장하고 있는 저를 대려 누구나 처음을 잊는 거라며 실수도 처음이라서 하는 거니까 긴장하지 말고 실패하면 다시 하면 된다고 다독여주는 것을 경험하면서 나는 꼭 미국 간호사가 되어야겠다고 마음먹었었습니다. 그 이후 2008년도 안산 일대학을 졸업과 동시에 칼슨 뉴만 대학에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중학생이었던 두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은 한국에 홀로 둔 채 조금은 두렵지만 거대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새로운 미국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와 언어가 다른 나라에서 삶이 그저 쉽지만은 않았지만 미국 간호사가 되고자 했던 저의 욕망이 너무나 컸었기에 매일매일 뜻하지 않게 벌어지는 많은 어려움들이 힘들지만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느껴지는 문화적, 언어적 차이, 그리고 피부로 와닿는 자갈이 저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현재 저의 심리 상태는 미국 간호사로서의 행복보다는 문화적 차이에서의 오는 괴리감이 더 깊습니다. 미국 간호사의 삶이 한국에서 기대했던 것처럼 위대하고 훌륭한 그런 삶이 아니라 그저 사는 지역이 다른 한 간호사로서의 삶이라는 걸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던 제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속속들이 드러나는 미국 의료 체계의 문제들, 또 그에 대응하는 미국의 태도를 한국과 비교해 봤을 때 저의 우울감은 더욱 컸는데요. 잠시 이 문제들을 고민해 보면 결국 이런 모든 어려움이 내가 과거에 했던 선택의 잘못도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의 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2020년도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힘든 시기겠지만 특히 간호과를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취업에 대한 불안이 더 가중될 것이라 믿는데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선택을 한다면 그 선택이 100%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건 잘한 선택이라 저는 믿습니다. 한국 간호사로의 삶도 또 미국 간호사로서의 삶도 그 모든 선택은 가치 있는 삶이라 생각합니다. 혹시 시간이 흘러 내가 과거에 했던 선택에 대한 후회를 할지라도 새로운 도전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그 선택은 훌륭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힘들고 우울해질 수 있는 지금의 시기이지만 안산일대학 간호과 후배님들은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 늘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을 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저의 삶을 되돌아보고 나아갈 방향을 생각하게 시간을 갖게 해주신 하영옥 학과장님께도 감사를 드리며 안산일대학 후배님들을 늘 응원합니다. 후배님들 파이팅!